자,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은 우리는 세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의 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본부로부터 받은 봉투가 있습니다. 자, 이 봉투를 한번 개봉해서 어떤 책인지 자, 세 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선생님도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재미있지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윤여 그렇게 화면을 자, 오늘 책을 개봉을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빵. 선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언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이 어떤 발문이 들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 책과 관련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기회를 골고루 드리지만 중간쯤 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발언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중간에 혹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해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 토론 한마당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을 하나씩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편의상 1번의 윤혁이부터 한번 1, 2, 3, 4 이런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윤혁이부터 발표해 보실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간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 좋은데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안 좋았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뭐 공부를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핸드폰을 하게 되면서 삶의 균형 자체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래, 다음은 원일이.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초기 때는 겨울이나 봄쯤이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너무 습하고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다음은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준혁이부터 다시 해볼까요? 긍정적인 경험이나 긍정적인 변화.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혁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가 보다. 규범이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런 말 하면 뭔가 좀 게을러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잠을 좀 많아서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등교 시간도 늦어지고 해서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그럼 좋은 건 좋은 거지 뭐. 맞아요. 잠자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 선민? 저는 화장을 조금 하는 편인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되는 점이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을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지금도 화장 조금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도 화장을 조금 했긴 했는데 막 때에 따라서 화장의 양을 조금씩 조절합니다. 내가 토론만 하면 이 화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다음. 저는 그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듣게 되어서 그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약간 조금 나태해지고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생각을 하는데 그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더 자기주도 학습이 더 잘 잡히고 계획대로 짜갖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더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규범이부터 그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는 과학 과목을 좋아합니다. 과학에서 요즘에는 전기에 관한 걸 배우고 있는데 그 전기에 관한 게 너무 흥미롭고 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선민. 저는 체육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평소에 에너지가 많은 편이어서 그 에너지를 다 분출할 수 있고 또한 친구들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이란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량. 아, 저는 국어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게 익숙하기도 했고, 글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국어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얘랑 그 말할 때 너무 바짝 대지 말고 조금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떼고 한번 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도록. 자, 그럼 자신의 진로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선민. 저는 현재 제 진로를 방송 관련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나 만약 방송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채널을 보면서 시사를 많이 익히고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네, 규범. 저는 요즘 3D 관련해서 직업을 확실하게 정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3D 프린팅 동아리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또 3D 프린팅 실력을 늘리기 위해 3D 프린팅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으며 또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람. 소원. 저는 아직 완전 정확히 진로를 정한 게 아니라 아직은 지금 현재 생각 중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제 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로에 관련된 들도 조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분. 윤혁. 저도 아직 완벽히 딱 정해진 직업은 없지만 그래도 바둑에 관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있는데 그래서 바둑과 관련된 영상을 본다던가 바둑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풀면서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소 본인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 선민. 저는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렵고 또 제가 문과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고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은 주원. 저는 어머니가 과학 교사셔서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어릴 때 경험도 있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 이 책도 읽어보면서 확실히 과학이 우리와 가까운 사이 관계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원일. 저는 이제 과학을 좀 좋아하는데 평소 호기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관련 방송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은 책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하는 그런 성격이라 재밌고 이제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하는 과학자의 과학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과학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민. 과학자들이 과학실에서 하는 과학은 좀 더 내용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여러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과학은 그보다 좀 더 쉽고 다양한 도구보다는 매체나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도구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보충하실 분? 네, 주원. 저도 선민이랑 약간 생각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과학자는 과학을 전공적으로 배우고 쓰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하는데 과학을 쓰는 것 같고, 저희 같은 아직 학생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과학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고 과학자들처럼 개발이나 연구에 그렇게 몰두를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현. 예, 과학 수업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실험이나 과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요 근래 찾아본 경험, 탐구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네, 규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너네가 알아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탐구를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저는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가 궁금해져서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실험을 할 때 이제 네이버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이론과 제가 한 실험과는 뭔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더 정교한 실험 도구로 이제 실험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원. 저도 조금 전에 말한 친구와 비슷한 상황으로 학교에서 작년 말에 과학 선생님이 너희끼리 알아서 탐구를 해봐라. 너희 반 친구들끼리 이랬는데, 작년에 저희 반 아이들이 생물이나 세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곰팡이나 박테리아 이런 균들을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선민. 저는 작년에 교내에서 개최됐던 환경 UCC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UCC에 참여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있었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탐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분? 예. 그 과학 시간에 앞으로 해보고 싶은 실험이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주원. 제가 어릴 때부터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즐겨봐서 그런지 사람의 몸이나 헬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기회가 된다면 헬부한 영상이나 그런 세세한 자료를 보거나 직접 간단한 무언가를 모형이든 실제를 이용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데 그거 생각보다 그런 자료가 많아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시고. 다현. 저는 저번에 과외 선생님께서 양자역학이란 걸 추천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유튜브에 있는 올라온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실험이 된 결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현, 그 양자역학이라는 건 진짜죠. 진짜고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는 앞으로 이진법이 아니라 양자진법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런 컴퓨터가 있는데 시중에 우리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면 정말 여러분 앞으로 무궁무진할 겁니다. 또 다른 분? 네, 규범. 저는 과학 실험 중에 전기에 대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전기에 대한 이론을 배울 때 그 이론에 뭔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실험해서 결과를 얻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 구체적으로
그 전기가 흐른다 하면 전자가 흐른다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또 실제로는 전기의 흐름하고 전류의 흐름하고 반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은 무엇인지 각자 소개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 주원. 이 책의 초반부에 보면은 작가님이랑 작가님 지인분이랑 노을이 질 때 다리가 없는 사람 형태의 무언가를 보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끔씩 착각을 하고 과학은 자연에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 주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현상인지를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규범. 전 책에 나와 있는 두 마리 개구리 시험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두 마리 개구리 중 한 마리는 처음부터 뜨거워진 공간에 넣었을 때 바로 빠져나왔고 또 한 마리는 그냥 미지근한 공간에 넣고 점점 뜨겁게 했는데 그 개구리가 그냥 죽어버렸다. 이런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지구가 천천히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람들을 설득시킬 그런 이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민. 저는 소년에 갇힌 번개라는 이 챕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중에 양성자와 양이온, 음이온에 대해서 예습한 단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느껴지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그럼 다음 얘기 해볼까요?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만 골라서 말해볼까요? 네, 선민. 여기 중간에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원. 이 책 내용 자체가 아이들에게 약간 과학을 흥미롭게 접근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풀어낸 거라 거의 다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가 여러 번 나왔던 안면 이식 수술에 대해서 내가 본인의 얼굴이나 무언가 신체적 결함 장애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면 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그럼 다음. 그래, 규범. jet타워 같은 게 이제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행성들을 발견하고 그랬는 게 매우 흥미로웠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외계인이 살고 있는 그런 행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런 우주 탐사를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소원. 저도 앞에서 약간 얘기가 나온 것 같이 안면 인식 그 기술이나 그 인공 신체 개발을 개발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회가 만들 수도 있고 자신에게 약간 신체적 결함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 사람에게 심장 같은 것을 장기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수명도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 발문해 볼게요.
그 이번 태풍의 그 폭우하고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뭐 피해는 없는지. 자, 이런 기후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봅시다. 네, 원일. 이제 저는 차를 최대한 안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타게 되면 이제 매연이 나와서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차를 좀 적게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 다현. 제가 알기로는 태풍이 오는 이유가 온도가 높아진 것을 낮춰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온도가 높은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일 거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은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주원. 이 책의 초반부에서 나왔듯이 과학은 자연과 제일 관련이 깊다고 해서 이 책에는 자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편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태풍이나 급작스러운 큰 비가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재해인데 이게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생겨서 꾸준히 쌓였다가 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교재 속에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관습적인 방법, 권위적인 방법, 직관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이 4가지 중에 본인은 주로 어떤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선민. 저는 수행평가와 같이 절대적인 평가자가 있는 경우 권위에 의한 접근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관습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일. 저는 일단 평소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제일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좀 제일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관습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남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제가 찾아보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해보는 성격이라서 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인간이 과학 속으로 들어가면 나타날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이 과학 속으로 들어가면 나타날 부작용. 네, 규범. 일단 인간이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것을 계속 개발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로봇이 그나마 덜 발전해서 인간만 할 수 있는 감정 느끼기 이런 점들을 못하는 게 있는데, 이제 과학과 로봇 인공지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개발될 거고, 나중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이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과학 발전을 조금 더 늦췄으면 합니다. 그래요. 또 선민. 저는 인간이 과학에 개입했을 경우 독재 악의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임머신과 같이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을 넘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저는 인간이 과학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과학 속에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과학을 쓰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지금 환경에 좋지 않은 것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우선순위 같은 걸 정해놓고 그 뒤에 그에 맞게 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소원. 현재 과학에 개입한다는 것을 인공지능을 예로 들어본다면 현재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서 약간
그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고 막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이 그럴 수도 있지만 마냥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이 더욱 개발되면은 그 발전하는 것이 인간과 비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굳이 우리들 위해서 군림해서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한 과학 발전을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다른 과학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정치인이자 환경운동가인 엘 고어가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책 불편한 진실에서 개구리 실험이야. 아까 누가 어떤 친구가 잠깐 언급이 했었는데 그죠? 개구리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 선민. 저는 비유하자면 제가 숙제를 비유하겠습니다. 숙제가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이제 점점 다가오는 불안감을 애써 무지하지만 숙제가 당장 내일 있다면 엄청 빨리 하기 때문에 저는 숙제와 같은 사례를 비유하겠습니다. 또 다현. 저는 엄마가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지만 엄마가 조금씩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제가 피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거랑 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저는 친구 간의 갈등에 대해서 예를 들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한 번에 팡 터지는 것보다는 서서히 갈등이 쌓이는 게 알아채거나 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구리 실험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만약 사회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유사한 개구리 실험과 유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원일. 학교 같은 데서 조금씩 이제 초반에 장난을 조금씩 거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장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무관심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민. 독재자가 저희를 위한 정책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이득이 있는 듯이 조금씩 자신의 이득을 늘려가듯이 잠시만 말을 다시 정리할게요. 동물 농장에서 독재자 스노우볼이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꾀하였듯이 독재자가 법률을 건드려서 자신의 이익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을 비유하고 싶습니다. 주원.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도박 방지 교육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사회에서 이제 도박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무언가를 걸다가 나중엔 그게 전 재산이 되고 심하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장기도 털고 그러는 것처럼 점점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무래도 사회 안에서의 개구리 실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혹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면 소개해 볼까요? 네, 규범. 네, 저는 앞서 과학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체육도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요. 그 체육을 평소에는 운동장 같은 데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 공장 가동이 많이 되지 않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었는데 체육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가장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선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과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할 때 마스크에서 나오는 김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현. 지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19여서 마스크를 쓰는 게 조금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는 상황은 아니어서 마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서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나눠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민. 저희 대부분이 알고 있다시피 한반도에 도달하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이 협업해서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이요, 규범. 내 평소에는 이제 공장에서 필요한 만큼, 만약에 휴지를 제조한다 하면 필요한 만큼만 제조하지 않고 더 많이 제조해서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며 이제 휴지를 제조하면 딱 필요한 만큼만 주문 양만큼만 제조해서 이제 비축해 주문해서 이제 마트 등에 보내주는 게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아무래도 바람이나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나라에서 나라 간에 번지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나라만 저 하나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어서 환경에 신경을 쓰고 나라에서 무단으로 그렇게 공장을 돌린다거나 폐수를 배출한다거나 이런 식의 안 좋은 환경 문제를 크게 단속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통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이다연. 저도 앞에 말한 거랑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넘길까요? 소은이한테 한번 넘길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미세먼지는 국가 간에서 많이 바람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미세먼지가 많아진 거는 어느 정도 과학 발전과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피해가 많은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어서 같이 미세먼지 법,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특별법 같은 법들을 제정을 하거나 대기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협약 같은 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체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과학적 시도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선민. 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일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인공 장기나 또는 장기 이식을 통하여 이런 신체적 불편함을 메꿨던 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생각나는 거예요? 김원일. 이제 앞분은 이제 장애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의 이제 지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는 그런 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의족을 달고 비장애인 선수보다 앞서 달리던 피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며 대치된 신체 일부가 원래의 몸보다 뛰어나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찬반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원이부터. 저는 일단 확실한 실험이나 검증을 통해서 그 의수가 일반 사람의 다리보다 뛰어난 게 맞다면 조금 더 그 사람에게 공평할 수 있게끔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뭐 찬성이든 반대든. 다연.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다른 분들도 그러면 의족을 한번 착용하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민. 저는 그 분이 참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바라봅니다. 예량. 그 장애가 있는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의족이 없으면 아예 그
뛰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족을 착용하는 것은 허락해주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최대한 사람의 다리에 비슷한 의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네, 저는 A족을 착용하고 이제 비장애인과 똑같은 대회에 나가는 게 뭔가 조금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A족이 이제 인간의 실제 다리보다 탄성이 더 좋아서 좀 더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비장애인들이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대회를 따로 열어서 개최하는 게 좀 더 공평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소원. 저는 그냥 의족을 착용하고 같이 비장애인들과 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애인분들도 선천적인 장애인분들도 있겠지만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의족이나 의수 같은 거에서 착용하고 적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그냥 같이 공평한 규칙에서 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균혁. 저는 의족을 차고 일반인들과 경기를 하는 것이 살짝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족은 우리 인체와 다르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해서 살짝 불공평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화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볼까요? 네, 다현. 플라스틱의 일단 큰 장점은 실용적이고 유리랑은 좀 달라서 잘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비해 썩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환경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장단점이 가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민이 내용을 추가해 볼까요? 저는 장점의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색을 추가하고 모형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원. 저는 장단점을 각각 추가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사람들이 과학을 계속 연구해왔던 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건 확실한 부분인 것 같고, 단점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에 의해서 되게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는데, 나중에 정말 지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을 때는 플라스틱이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규범 얘기해 보세요. 저는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충하고 싶은데요. 플라스틱이 아무리 편하다고는 하지만 썩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썩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사람들이 그 썩는 시간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다시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고 해서 플라스틱 섬이 이제 만들어질 정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지금이라도 조금 줄여서 플라스틱 섬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줄이거나 아니면 재활용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누가 제안해 볼까요? 네, 다현. 일단 플라스틱에 라벨 같은 것을 다 떼고 물로 한번 씻어서 버리면 더 재활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선민. 저는 그린피스에서 진행한 용기 내 캠페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과대 포장되어 있는 플라스틱의 개수를 점점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주원. 저는 이건 사실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긴 한데, 에코백을 쓰거나 머그컵을 쓰는 것 같이 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학교에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관한 과목을 추가한다든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범.
요즘에는 고급 샤프들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스틱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상자 같은 걸로 포장을 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소원. 어,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로 보자면 환경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거나 생분해 플라스틱 등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하루빨리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원일.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쓰레기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래 이제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인데 이제 법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바다에 몰래 버리는 그런 행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랑. 저는 기업과 정부에서 앞장서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기업에서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을 사면서 플라스틱을 소비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또 기업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소비자도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이상 기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민.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는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풍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이면 태풍이 한 번쯤 지나갔을 뻔한데 여러 가지의 태풍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원. 아까 태풍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태풍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 환경 오염의 큰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TV에서 하늘에서 빨간 비가 내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연. 지금 이 지구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환경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규범. 저는 최근에 한반도에 장기간에 머물렀던 장마가 지구온난화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토론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북극의 얼음이 한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양이 녹아내렸고 동북아시아가 40도씨가 넘는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져 북쪽과 남쪽의 공기 충돌이 커졌고 이로 인해 장마가 길어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북극의 얼음이 한반도의 면적의 20배가 넘는 양이 녹아내렸다고 돼 있는데 이때 북극곰 같은 북극 동물들이 서식지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점들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지구 온난화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럼 찬반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구 온난화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자유롭게. 네, 주원. 저는 일단 찬성이긴 한 게 과학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과학에 의존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민. 저는 과학적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 합리적 충동과 인과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저는 과학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이 더 발전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학으로 인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발문 드려볼게요. 그 윤리적인 문제나 제작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로봇을 가져보고 싶습니까? 네, 규범. 저는 제가 할 일들에서 제가 귀찮아서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그런 로봇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귀찮아서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하다 보면 이제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완전히 포기할 상황까지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일들을 대신해 해주는 로봇이 나와서 그 일을 해결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민. 저는 이런 로봇을 만들기 힘들겠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방황할 때 나타나서 유머를 한다든지 저에게 조언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해주는 로봇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현. 저는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 모두가 조금 편리하게 되고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AI 시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진로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혹시 아까 겹친다고 생각하면 통과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AI 시대에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선민. 저는 3D 프린터 산업 분야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D 프린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크게 각광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규범. 3D 프린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만들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칠 게 있어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서 매우 싫어했었는데 3D 프린팅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설계를 하고 고칠 게 있어도 쉽게 고치고 또 뽑을 때도 손쉽게 뽑아서 제가 그 물건을 제 손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현. 심리치료소 같은 감정을 치료해주는 역할이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뺏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지쳐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을 잘 알아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원. 저는 슈퍼컴퓨터에 기대가 큰 편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컴퓨터들이 유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상청에서 쓰는 슈퍼컴퓨터처럼 성능이 좋은 거는 보급화가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수학을 좋아한다 말했지만 사실 가끔씩 풀다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런 컴퓨터가 있으면 저는 공식만 딱 넣어주면 순식간에 계산을 하는 그런 엄청난 컴퓨터들이 많이 보급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예랑.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잉태로 인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찬반통이 많은 만큼 관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원.
아까 얘기한 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3D 프린터 분야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1년 전쯤인가 그 중국에서 3D 프린터로 집을 지은 그 사례가 있었고, 또한 그 장기 이식 같은 걸 할 때도 3D 프린터로 직접 그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분야도 지금 연구 중인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3D 프린터가 활용될 것이라 생각되어 3D 프린터 분야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대부분 뭐 한마디씩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토론 소감, 오늘 토론 해보셨는데 이 온라인 토론에 대해서 한마디씩 소감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이부터 해볼까? 끝 번호부터 거꾸로 갈게요. 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랬을 수도 있지만 4시 반부터 6시까지 토론한다는 말을 듣고 언제 정말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토론을 해보니까 시간이 또 빨리 가고 이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제 생각도 보충할 수 있고 이러니까 자기 개발도 되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한데 기회가 되면 내년이나 고등학교에서 다시 한번 대회에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민이. 저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또 평소에 피 튀기는 혈전이 왔다 갔다 하는 토론만 해봤는데 이렇게 친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저도 되게 토론 시간이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해보니까 제가 할 말도 좀 다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은근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내년이나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또 꼭 계속 이 대회에 참가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요. 또 다음. 저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끝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 사람. 저는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토론을 해본 게 처음이라서 많이 생소했는데요. 다음에는 카메라랑 눈을 마주치지 말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끝나갈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할 말이 막 떠올라서 아쉽긴 한데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런 게 처음이랍니다. 다음. 주원이, 원일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한 10분, 20분 지났겠다 해서 딱 시계를 봤는데 40분이 지나 있어서 너무 놀랐을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다현이. 처음엔 진짜 하기 싫었는데 보니까 집중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시간도 생각보다 빨리 가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윤혁이.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많은데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거에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같이 심사를 해주신 송원주 선생님 얼굴 좀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심사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정 도서를 친구들이 자기 삶과 연결을 시켜서 그 이상을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의 목표와 좀 많이 부합되지 않았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하고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있게 집중을 해줘서 좀 경청하는 자세 있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술 2시간, 토론 2시간 마치면서 2020년 제19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 대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얘들아 행복해야 돼.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가라. 잘 살아야 돼. 네. 소원을 이루도록.
잘 가라. 잘 가라. 아주 쏜살같이 빠져나갔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식사나마나 저는 지금 좀 피곤한데 그냥 잠을 좀 설치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계속 뭐 일이 들어오니까 그걸 뭐 해결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하여튼 요것만 딱 집중하면 좀 나은데 하여튼 이거 하면서 또 다른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하여튼 뭐 잘 끝나서 하여튼 다행입니다. 이 와중에 선생님도 하여튼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하여튼 뭐 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자체가 또 우리 서로 안타깝습니다. 이 자체가 서로 돕는 거죠. 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하여튼 점수 입력하시고 그거는 뭐 파일로 메일로 보내시든지 다 뭐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